엄마도 선생님이다. 엄마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목요일 밤 11시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수학교육 라이브 방송이에요. 줄여서 우리는 수라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30번째 시간입니다.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은요. 수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입장을 잘 하고 계신지 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입장을 해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유아, 초등 시기 우리 아이들에게 필수적인 수학 교구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오늘 가지고 있는 교구들 중에서 이런 필수 교구들을 다수 가지고 계실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혹시 잘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거 한번 점검해 보시고 혹시 가지고 있었는데 잊어버리셨거나 아니면 어디 교구장 어딘가에 사용하지 못하고 갖고만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활용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5가지 제품을 준비했는데 오늘은 제가 C2M 에듀라는 회사의 제품 5가지를 준비했고요. 이 제품들은 우리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엄마쌤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교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교구들을 통해서 필수 교구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선 제가 처음으로 이제 먼저 어떤 걸 알려드릴 거냐면 한 5세 중반부터는 확실히 할 수 있어요. 5세 중반부터는 이제 손에 소근육이 이제 발달을 하면서 혹은 소근육이 발달하지 않더라도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소근육을 발달시킬 수가 있거든요. 뭐냐면 가지고 있는 교구 중에서 이제 블록 교구들 있죠. 끼웠다가 해체했다가 평면으로 만들었다가 입체로 만들었다가 하는 거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런 교구를 이용하여서 이제 만들게 하는 교구 중에 대표적인 교구이거든요. 우선은 이제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 이렇게 파란 색깔 상자에 있는데요. 이건 지오플릭이라고 하는 교구를 소개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리뉴얼된 상품인데 그 전에 큰 상자에 들어있는 제품이 저는 2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큰 상자였어서 좀 이렇게 보관을 할 때 교구장 위에 올려놓고 저는 안에 있는 교구 부속품들은 다 투명한 지퍼팩에 넣어서 따로따로 보관을 했었거든요. 요번에 제가 새로 받아보니까 제품이 이런 식으로 부직포 가방이 있고요. 안에 제가 가지고 있는 교구에는 이런 가이드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가이드북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안에 이제 구성물들이 이렇게 지퍼팩에 잘 담아서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일일이 다 꺼내보기에는 지금은 좀 어렵고요. 이건 제가 다음 주에 워낙 좋고 재미있는 교구이다 보니까 다음 주에 제가 다시 한번 방송 준비할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 이렇게 이런 이제 모양 조각이 있어요. 네, 이렇게 입체로도 만들 수 있고 주사위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곡면을 이용해서 입체도형 만들 수 있고요. 뭐 이런 기둥 모양, 뿔 모양 이제 이런 것들 만들 수 있는 교구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오목한 부분, 볼록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잘 끼워서 연결을 시켜서 해체도 시킬 수 있고 이렇게 끼워서 평평하게, 그러니까 평면 도형을 상징한 이런 조각들이에요. 모양이 다른 여러 가지 조각들로 평평한 모양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조각들을 잘 세워서 잘 끼우면 입체 도형이 되는 거거든요. 입체적인 모양도 만들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한 5세 이상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소근육이 조금 약한 친구들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하다 보면은 정교한 소근육 발달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발달시킬 수 있으니까 어려서부터 해주면 좋은데요. 이제 이것들은 어쨌든 평면에서 잘 만들었더니 평면에서도 모양이 될 수 있고 입체 모양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접어서 입체적인 모양을 만들고 또 펼쳐서 평평한 모양을 만들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도형이나 공간 감각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아기 때에는 이런 교구들이 가정에 있으시다면 그냥 자유롭게 어디 공간에 펼쳐 놓으시던지 아니면 투명한 리빙 박스에 넣어서 좀 잘 보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이도 자꾸 봐야지 하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좀 놀 수 있게 해주세요. 이때 놀 때에는 아이가 혼자서 가지고 놀고 엄마 나 뭐 만들었어? 뭐 만들었어? 하면 적극적으로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뭐 어떤 모양 같구나 뭐 이걸 만들었더니 뭐 바퀴 같다 이런 식으로 말들을 좀 해주세요. 어떤 거 닮았다. 그래서 호응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시간이 좀 여력이 되신다면 옆에서 같이 만들기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만드는 과정만으로도 이미 교육적인 가치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애기 들어주시고 칭찬 많이 해주시고, 유아기 때는 이렇게 만드는 과정들을 좀 하게 해주시고요. 초등에서는 이제 교과 단원에서 도형이 나오는 단원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 도형 나오기 전후로 이런 활동들을 하게 하시면 돼요.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활동들을 그대로 하게 하시면 되고요. 교과서 문제나 사고력 수학 문제 같은 거 풀 때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으면 교구 갖다 놓고 그 상황을 연출시켜 주면서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과정들을 좀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 전개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와 같이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전개도도 아이가 어려워하면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개도에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와 같이 접었을 때 꼭지점에서 이렇게 펼쳤을 때 이 꼭지점이 입체에선 어디서 만나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면 상상만 하게 하시면 아이가 지치고 어렵게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조작을 하면서 눈으로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자석 얘기하시는데요. 이거는 지금 자석으로 된 것이 가정이 있으시다면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자석으로 된 건 물론 쉽게 이렇게 자석이라서 쉽게 만들어질 수는 있지만 어떤 입체 조각을 만든다든지 모양의 어떤 변화를 관찰한다든지 할 때 쉽게 만들어지지만 쉽게 또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렇게 소근육 발달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수학적인 개념을 좀 정확하게 좀 짚어주는 활동들을 할 때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으세요. 견고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아주 튼튼해요. 재질이 아주 튼튼합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이러한 조각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보니까 이런 가이드북이 있어서 예전 버전에서는 카드가 있었고 워크북이 있었는데 이 가이드북에 그런 활동들을 다 녹여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우선은 피스가 많아졌다고 해서 얼만큼 많아졌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뭐 정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개 이상 늘었고요. 정사각형도 30개 이상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쓰여지는 조각이다 보니까 개수가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활동을 하다 보면 이런 면들에 대해서 좀 부족함을 느끼셨거든요. 근데 이 면 조각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시계판도 2개가 있어서 입체로 시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반영해 주신 것 같아요. 이런 시계판도 2개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피스가 아주 많이 늘었다는 건 저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자유롭게 아이가 만드는 것도 좋고요. 이 가이드북을 통해서 모양을 보고 똑같이 만들게 하는 작업들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유아, 초등 상관없이 이거는 다 중요한 활동이에요. 그래서 우선 평면 도형이라 하여서 각 조각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이와 같이 조각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이 조각들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대표적인 모양들을 보고 만들 수 있게 해주고요. 평평하게도 만들고 그렇고 잘 접었을 때 입체가 되는 과정들도 이렇게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입체 도형 파트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파트, 각기둥, 각불, 회전체, 뭐 정다면체 이런 부분들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측정 파트에서 시계와 저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시계 같은 경우에도 세울 수 있게끔 아까 12각형이 2개가 들어있는 이유가 이렇게 세울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모양 만들기라 하여서 이와 같이 다양한 모양들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상상해서 모양을 만들고 어떤 모양을 만들었는지 이야기 나누고 하는 과정들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 게 바로 창작력과 창의력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주어진 모양들을 보고 똑같이 만들게 하셔도 돼요. 약간 변형을 시키셔도 되고요. 모양이 달라도 뭐 별 모양을 아이가 생각해서 만들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만 해주셔도 아이들에게 도형 감각이나 공간 감각 생기고요. 혹시 가베를 미처 못해서 너무 아쉬운 분들이 지금 계시다면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가베에 대한 그런 창의력이나 창작력에 대해서 보완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은 많이 시켜주시는 게 좋고요. 이런 활동들을 충분히 한 아이들은 따로 가베를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안심하세요. 또 이 교구들이 도형 교구이지만 충분히 수와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로 수놀이 활동들도 추가로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이드북이 상세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이 내용들 보시면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뭐 이런 가이드북이 없더라도 이와 같은 비슷한 교구가 있으시다면 만들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교육적인 가치가 있으니까 자유롭게 아이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지오플릭은 우선 이 정도로 제가 소개하고요. 제가 다음 주에 또 상세하게 한번 알려드릴 거거든요. 다음 주 방송에서도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희 라방은 다음 주까지는 목요일 밤 11시에 진행이 되고요. 저희가 3월 달부터는 매주 수요일 11시에 진행하기로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매주 이제 만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도형 교구 중에서 대표 교구를 아까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도형 교구인데 펜토미노턴이라고 해서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그리고 큐브빌드라고 하는 것도 많이 지금 익숙하신데요. 도형에서 필수 수학 교구 중에 뭐가 있냐면 펜토미노라는 것과 패턴 블럭 그리고 쌓기나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초등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는 필수 교구인데요. 그런 교구들이 이 안에 지금 다 들어있고 그걸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모두 다 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이제 펜토미노턴인데요. 자, 우선 뚜껑을 열었더니 이렇게 간단한 매뉴얼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 펜토미노 조각들이에요. 나 우리 집에 저런 모양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정사각형 5개로 이루어져 있는 조각들이거든요. 그리고 카드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번에 이 제품도 리뉴얼이 된 제품인데 이렇게 카드가 아주 많기 때문에 카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엄마가 꼭 옆에 없어도 아이가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공간이 양면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다가 또 모양들을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게 패턴 블록 조각이에요. 이제 펜토미노는 정사각형 이렇게 낱개의 정사각형 5개가 변과 변끼리 이어져서 만들어진 조각들이에요. 그 12조각이고요. 패턴 블록은 뭐냐면 정삼각형 하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2개를 변끼리 이어붙였고요. 또 3개를 변끼리 이어붙였죠. 그리고 이것은 6개가 이제 변끼리 이어붙여진 모습인데요. 이렇게 대표적인 모양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또 정사각형 모양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양들을 가지고 있는 걸 이제 패턴 블록이라고 하는데 교과서에서는 이걸 가지고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요. 뭐 분수라든지 뭐 넓이할 때도 당연히 소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 교과서가 바뀌면서 그 도형의 이동 파트 있잖아요. 돌리기 뒤집기 할 때 이 교구가 추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도 돌리고 뒤집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뭐 주사위를 굴려 이게 나오면 왼쪽으로 뒤집으라는 뜻이고요. 주사위를 굴렸을 때 이와 같이 나오면 시계 방향으로 직각만큼 혹은 시계 방향으로 반의 반바퀴를 돌렸을 때 어떤 모양이 되는지를 상상해서 모양을 만들어 보게끔 하는 그런 주사위거든요. 우선 그러면 돌리기 판을 좀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돌리기 판이 있는데요. 자, 여기 이 홈이 있는 부분에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모 부분 있죠? 이 세모 부분을 시계라고 하면 12시 방향으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격자가 있는 부분이 있고 뒤집으면 격자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격자가 없는 부분은 5세, 6세, 7세 이렇게 어린 친구들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이렇게 격자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도형의 이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카드 이렇게 한번 놓아볼게요. 카드는 가로로 두셔도 되고 세로로 두셔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로로 뒀다고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이제 뭐 주사위를 굴려도 상관은 없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나왔다고 한번 해볼까요? 그랬을 때 시계 방향으로 반의 반바퀴를 돌려야 하는데, 즉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돌리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시계에서 봤을 때는 12에서 3으로 가게 해주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세모 모양이 이와 같이
시계에선 3이 있는 방향 쪽으로 반의 반바퀴만 돌리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와 같은 모양이 나오죠. 그러면 학교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머리로 상상해서 직접 그림을 그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때 나오는데 도형 감각이 좀 부족하거나 이런 걸 안 해본 친구들은 매우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좀 만져주면 좋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시계 방향으로 반바퀴를 돌렸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반바퀴를 돌렸으면 이와 같은 모양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반의 반바퀴를 돌리고 그 다음에 또 반의 반바퀴를 돌려서 반바퀴를 지금 돌린 상황이에요. 시계로 봤을 때는 X자를 향하게 지금 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모양들을 좀 관찰을 시켜주는 거죠. 그럼 모양 비교해서 아니네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제 활동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카드를 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활동들을 좀 했어요. 그러면 이제 뒤를 돌려보시면 이제 격자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격자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아까 격자가 없는 부분에서는 이제 모양을 맞으면 돼요. 위치 이런 거는 고려하지 않고 모양을 맞추면 되는 건데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모양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뒤집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뭐 시계 방향으로 직각만큼만 돌렸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이와 같이 이만큼만 돌리는 거예요. 그럼 이 모양을 해보지 않고 생각해서 여기다 만들어야 하는데 원래부터 이건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관찰시켜 주시고 어려서는 보고 똑같이 하게 하시고요. 이게 익숙해지면 이렇게 하셔서 돌린 거를 상상해서 여기에다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확인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만들 때에는 이와 같이 이렇게 도형 조각들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위치까지 모두 이렇게 해야지 알맞게 잘 한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전 거를 가지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혹시 패턴 블럭이 따로 갖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 제품에서는 패턴 블럭과 카드만은 따로 추가 구매는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카드가 많아요. 그리고 다 양면으로 되어 있어서 양이 꽤 많으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배경에 격자가 없죠. 좀 더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펜터미노 활동 그리고 패턴 블럭. 그래서 어린 친구들은요. 꼭 이 활동을 하지 않아도 이걸 가지고 만들기를 하면서도 이미 충분히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만들면서 스스로 돌리고 뒤집기가 되기 때문에 감각을 기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기를 좀 많이 시켜주세요. 많이 놀려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카드를 보고 똑같이 만들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카드들이 있으니까 똑같이 보고 만들게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일단은 리뉴얼 얘기 지금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 최소 5년 정도는 교과 과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안 바뀌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이상 되고 제가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싹기나무 알려드릴게요. 싹기나무라고 하여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싹기나무 활동들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6학년 때 또 싹기나무 활동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마찬가지로 카드들이 많아요. 그래서 카드 활동들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집에 이제 싹기나무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싹기나무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림판이 있어서 이거는 가려져서 이렇게 기억하면서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용도로도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생긴 게 바로 싹기나무예요. 이제 집에 이런 싹기나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교과서에서 싹기나무가 이렇게 빨간색이 추가됐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게 해요. 내가 어떻게 모양을 만들었는지를 설명하게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싹기나무 3개를 쌓았는데 가장 위에 놓여있는 싹기나무가 뭐 빨간색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을 표현하게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용도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뭐 빨간색을 오른쪽으로 뭐 한 개를 뭐 옮겨본다. 이런 식으로 옮기는 것으로도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낱개의 쌓기 나무들을 이와 같이 이렇게 퍼즐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조각들이 있어요. 여기는 이런 조각들을 이용하여서 또 활동들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 가장 이제 이 활동에서 핵심적인 활동이 아무래도 그 초등 정과정에 나오는 쌓기나무 활동을 다 이걸로 할 수가 있거든요. 2학년 때는 이렇게 모양을 만들거나 하는 활동들을 하는데, 6학년 때 무슨 활동들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다가 제가 쌓기나무를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모양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낱개의 쌓기나무로 만들어도 되고요. 이렇게 3개짜리를 이렇게 이어 붙인 모양을 사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위압 옆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여기가 앞이라고 적혀 있고 옆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선 위에서 본 모습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위에서 본 모양을 생각해 볼게요. 자, 3 곱하기 3 격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 공간에서 위에서 본 모습인데요. 이 자리에 쌓기나무 2개, 이 자리에 하나가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위에서 봤을 때는 이와 같이, 이제 이건 자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위에서 본 모습이에요. 이렇게 위에서 본 모습. 그리고 앞에서 봤을 때죠. 앞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어떻게 보이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봤을 때는 어떤가요? 왼쪽에 지금 1층, 2층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1층이 있고 그 옆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앞에서 본 모습 2층, 그리고 오른쪽에 1층에 하나 나란히 있으니까 이와 같이 빈자리. 이렇게 해서 이제 위치, 모양 생각하면서 이와 같이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린 친구들도 이런 활동들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쌓기나무 개수를 줄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6학년에 올라가면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쌓기나무 개수가 꽤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자, 이번에는 앞에서 본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옆에서 본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옆에서 본 모습인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시는 분들이 봤을 때에는 오른쪽 옆에서 본 모습은요. 제가 돌려드릴게요.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왼쪽에 있고 1층에 하나, 2층에 하나가 있잖아요. 앞에서 이 위에서 이렇게 살짝 보이는 건 상관없어요. 무조건 이 모습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이 모양만. 그러니까 따라서 만들 때에는 이 상태에서 왼쪽에 하나가 있는데 그 위에 2층 이렇게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높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서 보면서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압력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나중에 6학년 때에는 개수가 많아요, 쌓기나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만들게 하고요. 그리고 이걸 위압력을 보고 쌓은 모습들을 생각하게 하고, 뭐 개수를 알아본다든지 이렇게 활동들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드를 또 이용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양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 혹시 버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워크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워크북을 가지고 충분히 똑같은 활동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어린 친구들은, 유아들은 보고 똑같이 만드는 거 괜찮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이가 활동에 익숙해지고 초등으로 올라가면서는 차근차근 이렇게 문제화 시켜서 문제를 풀듯이 혼자서 그렇게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사고력 문제를 풀 때에도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쌓기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전 버전을 갖고 계신 분들은 워크북에 다 있으니까 워크북을 보면서 하시면 되는데, 이 자리에 하나, 이 자리에 하나, 이 자리에 쌓기나무 둘, 셋, 하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낱개의 쌓기나무로 쌓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조각들을 가지고 한번 쌓아보게 하는 그런 활동인 거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좀 3개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이렇게 2개짜리 모양이 있고, 이 모양이 있고, 3개짜리 모양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의자 같은 모양이 있거든요. 그럼 주어진 모양을 찾게 하는 것도 유아들은 매우 좋은 활동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자리에 하나, 2개, 3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먼저 한번 해보겠다. 그럼 이 자리에 지금 3개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볼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지금 한 개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2개씩 와야 되니까 뭐 이렇게 놓는 방법 뭐 이렇게 있을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모양들이 없어도 그냥 뭐 이와 같이 내려놓고 하셔도 괜찮고요. 네, 이렇게 쌓기나무, 쌓기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과도 그렇고 사고력도 그렇고 아이들이 자주 이걸 접하게 될 거거든요. 잘 기억하셨다가 활동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카드가 없어도 괜찮은 게 사실은 이런 보드마커로 그릴 수 있는 칠판이 있으시거나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려서 하셔도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충분히 접목을 할 수 있으십니다. 기존에 갖고 있으신 분들은 가지고 있는 거 먼저 활용하시고요. 또 다시 사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걸 먼저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가지고 있는 교구들 얘기해 주시면 제가 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댓글 다 보고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플라토랑은 어떻게 다르냐고 물어보셨는데 플라토는 교재예요. 그래서 도형과 관련된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까 제가 펜토미노 교구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펜토미노 교구인데 약간 펜토미노 턴에서 아까는 돌리기 뒤집기만 좀 할 수 있게 특화가 되어 있고요. 기존 버전 갖고 계신 분들은 두 가지를 다 하실 수 있으신데 그 중에 리뉴얼된 거는 돌리고 뒤집기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펜토미노 활동을 할 수 있는 교구는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폴리스퀘어라고 이제 명칭을 붙여졌는데 이건 이제 가림판이고 약간 좀 장애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다 이제 펜토미노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선 잠깐 치워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그러면 여기 지금 저는 이제 이런 걸 좀 좋아하는데 이게 생기고 나서 이건 새로 출시된 교구인데 굉장히 반가웠어요. 펜토미노 조각들이 이제 평면 조각인데 비교적 이렇게 이제 평평한데 살짝 높이를 살짝 주고 조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높이를 확 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밑면에는 이렇게 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평면적인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입체적이라서 손으로 잡기도 쉽고요. 유아들은 보다 다양한 모양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이렇게 놓고 빈자리를 채우는 활동들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3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 한 줄, 두 줄, 세 줄을 채울 수 있어야 해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한번 해본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았고요. 그리고 또 생각나는 모양이 왠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또 모양 중에서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럼 이렇게 지금 세 줄이 완성됐죠. 자, 그러면 이게 성공했어요. 그러면 치우고 다시 이제 네 번째 이렇게 4 그리고 5 이렇게 칸을 늘려가면서 이렇게 채우는 거거든요. 그럼 혼자서도 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보드게임처럼 제작이 된 거라서 이렇게 같이 나란히 있어도 되지만 이렇게 해도 되죠.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그럼 이제 이렇게 돌려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누가 더 빨리 많은 칸을 빈틈없이 잘 만드는지 이런 거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마치 땅 따먹기처럼 하시면 또 좋은데 이렇게 장애물을 놓아요. 그럼 장애물도 자석이 있어서 이렇게 놓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자신이 정한 색깔들을 막 놓는 거예요. 그럼 땅 따먹기 하듯이 이렇게 막 놔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돌리고 뒤집기를 하면서 또 도형 감각들을 기를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더 이상 놓을 수 없는 사람이 진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예, 맞아요. 테트리스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집에 가지고 있는 펜토미노 조각 있으시다면 이런 활동들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이즈를 생각하셔서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빈틈없이 채우는 거는요. 이런 격자가 없어도 사실은 또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빈틈없이 채우는 것도 해보시고요. 이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워크북이 잘 나와 있으니까 워크북 보면서 차근차근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기존에 있는 워크북도 매우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리뉴얼 된 것도 워크북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활동들을 이렇게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 혹시 구매를 하신 분들이 따로 혹시 있으시다면 뒤에 카드가 있으니까 이런 카드들을 잊지 말고 꼭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이전 버전 분들은 뭐 워크북에 다 있는 부분이니까 워크북 보시면 되고요. 뭐 이 교구가 없어 하지만 난 펜토미노는 있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뭐 교과 문제집이나 사고력 문제집을 보셔도 이런 활동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조각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조각을 이용하셔서 아이가 문제를 풀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 친구들은 뭐 당연히 이렇게 자유롭게 모양 만드는 걸 좀 해주세요. 이렇게 모양 만들면 어떤 모양인지 아이가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모양들을 좀 제목을 좀 붙여볼 수 있게끔 그런 거는 어릴 때부터 많이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꼭 이런 조각이 아니라도 가지고 있는 조각들을 이용하셔서 자유롭게 모양 만들기 많이 시켜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쌓아서도 자유롭게 만들게 해주시고요. 아니면 이렇게 눕혀서도 자유롭게 모양을 만들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모양인지 이름도 좀 얘기할 수 있게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주세요. 어려서부터 많이 해주는 게 좋거든요. 폴리스케어 초등 고학년 물어보셨는데요. 고학년 친구들이면 당연히 보드게임이니까 하셔도 되는데요. 조금 도형을 어려워하거나 공간 감각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길러주고 싶다 하시면 하셔도 괜찮으세요. 그런 친구들이면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가지고 있는 보드게임이나 교구 중에 이와 비슷한 게 있으시면 그거를 그냥 한번 시켜봐 주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펜토미노 턴이 있는데 워크북만 구매해서 함께 해도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예, 가능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제가 우선 이제 그 수연상 교구 소개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한번 댓글 좀 한번 볼게요. 자, 댓글 중에서 혹시 아까 폴리스케어에 상대방에게 조각을 주고 게임을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만약에 7세 친구라면 사실은 5세 이상부터는 다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7세라면 만약에 도형을 좀 해주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쉽고 재미있고 편안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 이 폴리스케어부터 하시는 게 좋겠고요. 약간 교과서 좀 선행 좀 생각하고 계신다 그러면 펜토미노 턴이나 큐브 빌드도 괜찮으세요. 근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면 큐브 빌드가 좀 더 아이가 좀 접근이 좀 더 나아요. 왜냐하면 펜토미노 턴은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때 나오거든요. 그거는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플라토 주머니 사고 좋아서 사려고 하는데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만약에 플라토 주머니가 있으시니까 그럴 때 이런 폴리스케어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더 아이가 더 재미있어 할 것 같고요. 나머지 교구들은 그 플라토 주머니에 있는 교구들로도 대체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전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이 방송을 보셔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리고 워크북이 워낙 상세하게 잘 나와 있어서 워크북만으로도 그 보시면서 차근차근 하시면 되니까 괜찮으세요. 이거 보시면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세요. 카드가 많이 아쉬우시죠? 예. 이게 아무래도 아이가 혼자서도 활용을 할 수 있게 딱 구성이 되다 보니까 카드가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카드는 정말 저도 좋았고요. 만약에 너무 아쉬우시면 이게 워크북이 뒤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A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B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카드북이에요. 그래서 카드가 너무 아쉬우시잖아요. 그러면 워크북을 따로 구매를 하셔서 카드북을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드북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카드가 추가로 더 많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격자 배경이 격자 지금 없는 거 있고요. 이렇게 배경 격자 있는 거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워크북 안에 따로 들어있으니까 리뉴얼된 워크북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워크북에 카드북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뒤에 카드 이것도 카드북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카드북이죠. 그래서 이런 조각들로 이렇게 만드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더 쉽게 하고 싶으시면 이걸 답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더 어린 친구들 더 쉽게 하고 싶으시면 요거를 보고 똑같이 만들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보고 필요한 조각을 찾는 것도 이미 교육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돌리고 뒤집어 가면서 똑같이 모양 만들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개수 적은 거, 뭐 개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이렇게 개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많은 개수들 나와요. 이렇게. 이거는 혼자서 놀기에도 좋으니까 이걸 가지고 뭐 오늘은 1부터 5까지 한번 해볼까?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서 만들었더니 뭐 공룡 닮았다, 사자 닮았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하면 좋아요. 뭐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해주면 좋고요. 뭐 매주 꾸준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초등학생들은 좀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말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방학을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네, 큐브 빌드도 카드북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 큐브 빌드 카드를 정말 많이 이제 구매하고 싶다고 하실 것 같은 생각이 저도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카드북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카드북으로도 활용을 충분히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쌓기표 이렇게 개수를 이렇게 이게 좀 더 쉽고 여기 이제 문제라고 보셔도 되죠. 이렇게 위압력 카드만 보고도 위압력 카드만 보고도 쌓기나무 쌓을 수 있어야 하고요. 이 모양을 보고 위압력을 표현할 수도 있어야 해요. 이렇게 쌓기나무 이렇게 카드북은 잘라서 사용하시면 돼요. 네, 다 카드처럼 그렇게 쌓아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5세 친구 지금 물어보셨는데요. 5세 친구라면 수학적으로 막 뭘 설명하고 수학적인 어떤 개념을 막 심어주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제 생각에는 이걸로 그냥 편안하게 폴리스퀘어로 그냥 자유롭게 놀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체적인 조각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자유롭게 모양 만드는 것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게 하시고요. 이걸 가지고 재미있게 그냥 보드게임식으로 감각도 길러주시고 도형에 대해서 눈으로 이렇게 많이 좀 익히게끔 눈으로 많이 보고 손으로 많이 만지게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약간 그래도 입체감이 있지만 그래도 평면적인 활동인 거거든요. 그럼 입체적인 활동을 할 때에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큐브 빌드 있죠. 그거는 어려서부터 해도 정말 괜찮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런 조각들을 가지고도 모양을 만들게 하시고 쌓기나무를 가지고도 모양을 만들게 하시고 이거는 5세부터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초등 6학년까지 다 쓸 수 있으니까 5세부터 해도 괜찮습니다. 네. 필지행 교구는 나이에 상관없이 다 있으면 여러모로 좋다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한 5세 이상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멀티미노랑 비슷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멀티미노가 맞아요. 멀티가 여러 개라는 뜻이고 미노가 정사각형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입체를 줬죠. 입체감을 줬죠. 그래서 멀티큐브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용어일 수는 있는데 여러 개 그렇게 조각을 붙였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위에서만 보면 멀티미노가 맞아요. 그래서 정사각형 하나짜리에서부터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개수가 모두 21개인데 이렇게 이 조각이 2개가 들어있어서 22조각이 있고요. 이게 지금 세트가 2세트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초3 여자친구면 이제 그 펜토미노턴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초3 여자친구면 이거를 지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아까 제가 교구로 보여드렸잖아요. 그럼 교과서에서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되거든요. 4학년 1학기 때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해도 되긴 하는데 조금 미리 연습을 시켜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지금 좀 도형이 약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활동들을. 그러면 꼭 이 교구가 없더라도 가지고 있는 교구가 있으시면 그 교구들을 가지고 활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펜토미노 조각이 있으면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만드는 것도 하셔야 되고요. 이 모양을 오른쪽으로 뒤집었을 때, 아래 또는 뭐 위쪽으로 뒤집었을 때 하시면서 이런 활동들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 활동을 할 때에는 너무 막연하시면 뭐 교과서나 사고력 수학에 나오는 문제에서 똑같이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그 상황을 연출해서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아이가 눈으로 이 과정이 도형의 이동이라는 파트거든요. 그럼 도형을 오른쪽으로 뒤집었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구체적으로 눈으로 많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학교 갔을 때 머리로 상상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모양 만들기를 좋아하게끔 자유롭게 모양 만드는 것도 좀 많이 시켜주세요. 그러면 저절로 좀 감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카드가 있으면 꼭 카드가 없더라도 엄마가 뭐 계단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하시면서 제시를 하는 것도 괜찮으세요. 그러면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 이렇게 낱개의 조각들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낱개의 정사각형 조각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모양을 만들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1개짜리, 2개짜리, 이렇게 3개짜리 가지고 이렇게 계단 모양도 이렇게 만들게 하시고요. 이런 것들 좀 구체적으로 코치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아니면 엄마가 이런 그림을 그리셔서 만들게 하신다든지 엄마가 만든 모양을 따라 그림으로 그려보게 해보신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뭐 교구가 이렇게 있으면 뭐 뒤집은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게 한다든지 시계 방향으로 직각만큼 돌린 모습을 돌리고 나서 그림을 그려보게 하신다든지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런 것들은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카드북은 다른 워크북에도 다 있습니다. 지금 펜토미노, 큐브빌드, 머긴스 빙고, 폴리탄 다 있다고 하셨는데 폴리스퀘어 구입해야 되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있는 거 그냥 먼저 한번 충분히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있는 거 먼저 충분히 활용하셔도 됩니다. 카드북만 따로 있긴 한데 워크북 자체에서는 이렇게 있어요. A, B, 카드북 이렇게가 한 세트예요. 이렇게 있습니다. 다 있지만 고민 없이 폴리스퀘어 구매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리고 워크북 따로 구매 가능하시니까 리뉴얼된 워크북 사용하셔도 돼요. 호환이 다 됩니다. 괜찮아요. 그 좋은 말씀 누가 하셨는데 카드만 따로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교재나 책은 공부한다고 느낀다고 하시네요. 놀이로 좀 생각할 수 있게 카드만 따로 좀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카드는 낱장으로 카드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다 카드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수 연산 관련해서 준비했는데 마찬가지로 워크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동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동일하게 이렇게 카드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뜯을 수 있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연산도 이렇게 다 카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잘라서 뜯어서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기존의 머긴스 빙고랑은 달라진 건 이렇게 좀 크기가 또 이렇게 커졌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는 이렇게 스틱이 길쭉했었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스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전 버전에서는 선을 구분해서 양면으로 구분했는데 이제는 숫자 색깔, 수 색깔로 이렇게 구분이 됐어요. 그래서 머긴스 빙고라는 건 수와 연산에서 머긴스 게임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빙고 게임을 지금 결합해서 이렇게 보드게임식으로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뭐 일단은 제일 유명한 활동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 머긴스 빙고에서 아주 유명한 활동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여기 보시면 1부터 9까지가 있고 그리고 여기도 1부터 9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이제 빙고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만든 수를 이렇게
고리칩을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럼 홈이 있으니까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두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상대가 5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내가 6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합을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합을 이용해서 빙고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상대방의 5와 나의 6을 더해서 11이에요. 그럼 11을 찾아서 내가 원하는 11에다가 이와 같이 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상대방은 빨간색이 6이죠. 그러면 나의 이제 위치를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6 더하기 6에 옮겨서 6을 만들어서 12를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12에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하다가 자신의 색깔이 4개가 연달아 오면 빙고가 완성되는 거라서 이기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마치 사목인 것처럼 그렇게 활동을 하면 되겠죠? 굉장히 좋은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알려드리려고 제가 소개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합을 이용해서 빙고 게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뒤집으면 수가 좀 커요. 그럼 이거는 곱셈 빙고가 가능해요. 그래서 곱셈 구구를 이용하여서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활동은 어느 정도 좀 연산이 좀 되는 친구들이 사고력도 좀 길러주면서 판단력도 좀 길러주면서 전략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응용 확장 버전인 이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5세, 6세다. 그럼 우리 아이가 좀 재미있게 수 연산 활동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 5세 친구들부터 해서 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도 한 2자릿수까지는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 하시면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랑 같이 하면서 6 했어요, 엄마가. 그럼 아빠랑 아이가 6을 찾아서 빨리 놓게 한다든지, 먼저 놓는 사람이 점수를 1점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11 했어요. 그러면 빨리 11을 먼저 놓는 사람에게 점수를 준다든지, 이런 활동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7세예요. 그래서 한 자릿수의 덧뺄셈은 할 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하시면, 예를 들면 아이가 6 더하기 6은 12라고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식을 말했으면 이와 같이 올릴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2 더하기 5는 7이라고 해서 이와 같이 식을 말하고 올릴 수 있게끔 이런 활동들도 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건 지금 테두리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자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잠깐 빼볼게요. 이거는 잠시만 내려놓을게요. 그리고 이렇게 머긴스 게임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용판이 있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주사위가 빨간색은 1부터 6까지가 있고요. 그리고 파란색은 1, 2, 3, 7, 8, 9라서 작은 수, 큰 수가 있어요. 그리고 초록색은 4부터 시작해서 수가 다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굴려서도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당연히 머긴스 게임은 연산 게임이라서 혼합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의 연산 수준에 따라서 두 수의 합차를 하셔도 돼요. 혹은 곱까지도 사용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세수를 이용하셔도 괜찮고요. 세수를 다 쓰게 하셔도 되고요. 3개 중에 1개, 2개, 3개를 고르게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 차례에 굴렸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른이니까 사칙 연산이 다 가능하다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8 더하기 6 빼기 4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자신의 칩을 이렇게 10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색깔이 4개가 연속하면 이긴다와 같은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럼 게임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유리할 것 같으니까 상대방 주변에다가 방해를 하려고 이렇게 자신의 고리를 놓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사위를 사용하시면 되는 건데, 이거는 아이들의 연산 수준에 따라서 합차만 하시거나 합차 곱을 하거나 그리고 합차 곱 몫을 하거나 다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너무 좀 어리다, 유아다, 그러면 이런 활동들도 좋아요. 주사위를 굴려요. 그래서 그냥 1이에요. 그러면 자신의 차례에 그냥 이렇게 한 칸을 그냥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굴렸어요. 5예요. 그러면 자신의 차례에 5칸 이렇게 가게 하시는 거죠. 그럼 또 굴려요. 그래서 1이에요. 그럼 또 한 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를 돌아서 누가 먼저 36에 도착하는가, 혹은 36을 지나가도 돼 라고 하셔서 이렇게 수를 이용하셔서 한 칸씩 몇 칸씩 가게끔 이런 활동들을 하게 하셔도 좋고요. 또는 예를 들어
5가 나왔어요. 그럼 아이에게 뭐 이렇게 고리가 많거든요. 고리칩이. 그러면 이렇게 고리칩을 5개를 가져가게 하시거나 아니면 5개를 쌓게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놀이를 하셔도 괜찮아요. 그럼 수와 양을 대응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쉽게 활동을 하시는 것도 괜찮죠. 자, 제가 한번 댓글을 또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방송은 따로 재방이 없을 거고요. 다시 보기는 가능하실 거예요. 학년별로 이때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교구 이름을 얘기해 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전학년이 활용 가능하지만 그래도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한번 딱 말해 볼게요. 우선 수는 5세가 어느 정도 수일기가 가능하다. 그러면 먹이스 빙고는 5세부터 하시는 거고요. 나는 계산 때문에 좀 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 뭐 계산이 가능한 7세 혹은 1학년부터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폴리스퀘어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거 있죠? 이거는 나는 그냥 감각을 길러주고 싶고 노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라고 하시면 5세부터 하시면 되고요. 나는 그냥 교과랑 접목해서 수학적으로 좀 제대로 좀 해주고 싶어 라고 하시면 7세부터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펜토미노턴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펜토미노턴도 마찬가지로 쉽게 하실 거면 5세부터 하시면 돼요. 그런데 나는 그냥 좀 이렇게 교과랑 해서 좀 적게 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 4학년 1학기 때 교과에 나오거든요. 근데 늦어도 2, 3학년 때는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2학년부터는 하시는 게 좋아요. 큐브 빌드도 마찬가지로 2학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학년 때 하거나 아니면 1학년 때는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좀 감각을 길러주시는 게 좋아요. 지오플릭은 5세부터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해요. 사실은 지오플릭은 제가 중학교 1학년 학생 가르치면서 알게 된 건데 그 중학교육 수학 교과서에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중학교 선생님들도 매우 좋아하는 교구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지오플릭은 중등까지 다 커버가 가능하세요. 먹인스 빙고는 5세부터는 가능하지만 추천 연령은 연산에 좀 집중하고 싶으시다면 1, 2학년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복잡하고 좀 사고로 좀 어려운 연산으로 하고 싶으시면 3학년 이상이면은 또 재밌어 할 거고요. 기존 먹인스 되냐고 물어보셨는데요. 네, 기존 먹인스 가능합니다. 그래서 1부터 36까지 가능하세요. 그 기존 버전에서 워크북은 좀 달라졌거든요. 그런데 워크북은 호환해서 사용 가능하세요. 그 활용을 못하신 분은 활용해주세요. 기존 거 다 있으시대요. 그런데 리뉴얼 된 거를 보셔도 기존 거 활용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영상 다시 보기 하시면서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도치맘 TV 유튜브에 예전에 그 이전 버전 제가 활용한 것도 그 올려놓은 게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 이름과 함께 라방으로 검색하시면 아마 노출이 될 거예요. 네, 우선은 가지고 있는 거 먼저 활용하세요. 폴리탄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나중에 준비가 되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폴리탄도 정말 좋은 게 7교라는 교구가 들어있어서 입체 출교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학교에서 꼭 나오는 필수 교구라서 그것도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지오플릭 지금 보여달라고 하셨는데 지오플릭을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보여드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또 방송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오플릭 방송을 할 건데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양이 다른 조각들이 있어요. 평평하게 만들 수도 있고
접어서 입체를 만들 수도 있어요. 입체를 만들 때에는 여러 가지 모양도 만들 수 있고요. 이러한 입체 도형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저울도 만들 수 있고 시계도 만들 수 있어서 측정 활동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주사위 활동도 가능합니다. 전개도 활동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가이드북을 보시는 게 좋거든요. 요거는 가이드북이 지금 잘 나와 있어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런 조각들을 이용하여서 이런 만들기 활동 다양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각기둥에 대한 활동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테슬레이션 활동 가능하고요. 정다면체 활동들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시계 만들기 가능하고요. 또 저울을 만드는 활동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모양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모양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놀이까지로도 확장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이드북을 보시면 활용 사례들이 매우 많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방송을 보시다가 캡처하다가 튕겨 나가실 수 있는데 바로 입장하시면 소리가 안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자체 볼륨키를 한번 조절해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학에서는 이렇게 수화 연산 영역이랑 도형 영역이랑이 정말 빠질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역을 중심으로 꼭 해주면 좋은 필수적인 그런 활동들, 교구들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교구가 있으신 분들은 교구장에 그냥 넣어만 놓지 마시고 깜빡하지 마시고 아이들 활용해 주시고요. 똑같은 교구가 아니라 이전 버전이다. 그래도 충분히 호환하실 수 있으시니까 이제 꺼내서 아이들이 잘 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어리면 어릴수록 교구를 다 보여주지는 마세요. 차례차례 순서를 정해서 오늘은 이거, 뭐 다음엔 이거 이런 식으로 좀 차근차근 할 수 있게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어린 친구들은 너무 제한을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어린 친구들은 단순한 활동부터 그리고 조각이 적은 것부터 활동을 하게 하시고 점점점 개수를 늘리시거나 규칙을 점점 늘려가시면 되는 거고요. 초등학생 친구들은요. 전부 다 초등 교과 영역과 다 매칭이 되거든요. 근데 유아들은 막 수학적으로 뭘 지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놀아주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두뇌가 발달하고 그리고 감각이 생기는 거라서 놀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초등 단계에서는 내가 놀고 있는 이것이 수학 교과서에서 어디에 어떻게 접목되는지 스스로 매칭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옆에서 엄마가 이 부분이 나중에 4학년 때 이렇게 나올 거야 라는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는 교과 문제집이나 사고력 문제를 풀 때 이런 파트가 분명히 막힐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 교구를 그때그때 사용하여서 사실은 이게 이렇게 하라는 거였어. 우리는 지금 교구로 했지만 여기는 지금 글과 그림으로 나와 있을 뿐이야 라고 하면서 매칭을 시켜주셔야 돼요. 스스로 매칭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한 번 했다고 막 외워지고 다 잘 되는 게 아니고 감각을 길러줘야 되는 거라서 많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많이 조작을 할 수 있게 격려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아이들이 너무 할 게 많아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꾸준히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지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하셔도 괜찮고요. 예를 들어 주말에 잠깐 아빠랑 하게 기회를 주시거나 아니면 방학 때를 이용하셔도 돼요. 그냥 방학 특강식으로 놀이를 좀 하게 했끔 그렇게 해주셔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으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게 초등수학 그 교구 상자로서 시리즈로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5개가 나와 있는 거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나올 거니까 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1시간 방송 시간이 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지오플릭으로 제가 활용하는 거 더 많이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유아랑 초등기 하면 좋은 꼭 활동들, 꼭 필요한 교구들 제가 이렇게 C2M에서 나온 5개의 교구로 소개하면서 같이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리뉴얼 전 버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지금 버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활용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려고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도 또 목요일날 방송할 거니까 목요일 밤에 만날 거고요. 3월 11일부터는 저희가 매주 수요일 11시에 매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수요일마다 방송 진행할 거니까 저랑 같이 수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다음 주 방송에서 제가 3월 달부터 어떤 방송들을 할 건지 제가 다 소개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한번 같이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만나도록 할게요.